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정원국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정원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편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창원 녹지공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 과장 안창원입니다. 숲과 정원이 있는 녹책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녹지정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욱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태훈 태화강 국가정원과장입니다. 김남희 생태정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정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녹지정원국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341억 10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 증액된 34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91페이지 녹지정원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811억 800만 원에서 57억 3,400만 원 증액된 86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657억 5,700만 원에서 41억 4,400만 원 증액된 69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 도시바람길 조성 25억 원, 생활권 소공원 정비사업 8억 원, 신천공원 조성 1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96억 8,300만 원에서 8억 4,400만 원 증액된 10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 국가정원 자연주의 정원 기반 조성 5억 원, 무장애 전기관람차 구매 및 운전기사 운영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페이지 생태정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56억 6,700만 원에서 7억 4,500만 원 증액된 6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 국가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정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주요 신규 사업, 주요 증감 사업은 검토 보고서 21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신천공원 조성 19억 7,9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와 도시바람길 숲 조성 25억 원, 생활권 소공원 정비사업 8억 원 증액 사유, 그리고 태화강역 광장 개선 사업 20억 1천만 원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소관입니다. 국가정원 자연주의 기반 조성 5억 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창원 우리 녹지 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뭐 사업보다도 주로 정감 국비 지원이 또 이래 이번에 또 많이 또 이래 지원을 받았습니까? 예? 지금 도시 그 바람길 그 숲 조성 사업 그거는 지금 금년에는 지금 사업 계획이 이 대략 어디 지금 지역에 지금 사업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올해는 90억 원으로 가지고요. 8개 지역에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 발주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한 개 사업은 이번 추경 때 12 매칭이 25억 원이 맞아 완료가 되면은 효문지구에 지금 기반 조성을 해놓은 약 한 6.6헥타르의 토지에 바람길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효문지구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천공원 조성 사업은 신규 편성되는데 지금 신천 지역의 공원 조성 전에는 매곡 지역에 그 매곡 공원이 또 하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완공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 북구에서 우리 예산 지원을 재배정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북구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북구 사정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매곡공원은 북구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공원은 매곡에서 좀 내려오면 그게 중간 지점이 그 있죠. 예, 지금 동해 남부선 철도변 옆에 옛날 송림 자연농원이라는 곳에 그게 이제 그 신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입구 쪽에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거는 신천공원이 우리가 거점공원으로 지정된 4개 공원 중에 1개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그 공원 조성이 필요한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음은 약 20억 원은 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일부 보상을 추진을 하고 조속하게 추진을 하려고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신천공원은 면적이 한 몇 평쯤 됩니까? 82,000제곱미터입니다. 전체 82,000제곱미터고요. 총 소요 사업비가 약 한 2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토지 보상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은 약 한 6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이번에 한 20억 원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내년도나 추후에 여건이 좋아지면은 바로 한 40억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2024년까지는 2025년까지 공원 조성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태화강 역광장 개선 사업은 이게 지금 사업 계획이 이거 한 2년 전부터 이 사업 계획이 이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거를 늘 변경해가 한 2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게 안타까운 사정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개통을 하고 난 뒤에도 이 역광장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안에 내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그 버스 회차지가 이전이 돼야 우리 역광장을 개선을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사업들이 예기치 않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20억 원을 지금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놨지만은 올 연말 안에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삭감된 예산을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신천공원 토지 보상에 좀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좀 변경을 좀 해서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좀 예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접하게 됐는데 도질산하고 그 일대 삼산 매립장 그리고 여천 매립장 그거를 이제 친수 공간으로 생태 공원 조성한다고 이래 봤는데 우리 해당 부서가 우리 녹지공원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 삼산 매립장하고 여천 매립장이 완충 녹지로 지정이 돼가 있고 뒤에 도질산이 일몰자로 인해서 일부 해제가 되고 지금 한 12만 2천 제곱미터는 공원으로 연해 남아 있습니다. 그 공원은 국공유지가 다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산 여천 매립장은 지금 22만 4천 6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거는 지금 삼성정밀이 거의 대부분의 땅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게 된 건 여천천을 이제 청정화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그 주변을 숲의 바다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완충녹지를 맞아 조성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전체 한 소유 사업비는 여천공원하고 그다음 산산 쓰레기 매립장 전부 다 해서 한 550억 원 정도 우리 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비는 한 550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요. 2023년부터 2027년에 완료할 목표로 지금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산 매립장 일부 그거는 롯데 정밀 회사 부지인데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일단 협의를 한번 계속 해보고 지금까지는 협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삼선정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게 자기들이 불가능하다면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보상비는 한 380억에서 한 4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성 사업비로 한 15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그래서 한 추정 사업비 5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도질산 앞으로 도질산도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손을 아직 많이 봐야 되는데 예. 도질산에도 나름대로 녹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도질산은 부지가 개인 사유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국유지가 일부 있고요. 시유지와 국유지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게 되고 나면은 숲도 많이 좋아질 거고 그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접근로도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천 배수장하고 아마 저두산 삼산 매립장하고 다 이래 쭉 일대 다 해당되는 부서하고 잘 조화롭게 잘 협의해서 일대 그야말로 남구에서 사람들이 찾는 그런 친수 생태 학습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온 우리 녹지공원가에서 많은 또 이래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좋은 그런 공원이 하나 남구 지역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연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이해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다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반영이 되어서 코로나 관련 예산 때문에 아마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3월 초에 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산불이 전국을 휩쓸었는데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역대 피해 면적도 가장 컸고 경제적 손실 규모가 지금 얼마 정도 추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전쟁터 같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산림이 훼손된 이후에 복원하는 기간 이게 사실 정확하게 추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산업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도 주고 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던데 그 중에 하나 저희가 봤던 내용이 뭐냐면 그 금강송 군락지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번 그 지역에 가봤었는데 사실 그걸 요번에 지켜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사투를 벌려서 지켜냈는데 금강송 군락지를 지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도의 개설이었더라고요. 임도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 우리나라의 임도 개설 비율이 헥타르당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이 산림 선진국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한 45m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이 한 13m 정도, 우리는 3.6m인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씩 등산을 가보면 임도가 없어요. 접근을 못하니까 산불을 끄러 마지막에 이제 잔불 정리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재선충이나 뭐 이런 산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방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보면 정말 이 비탈진 계곡이나 이런 데 장비 메고 올라가 가지고 엄청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뭐 늦은 감이 있지만 산림 산업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기본 계획이나 이걸 좀 장기 계획을 좀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고 장기적으로 또 이게 임도를 개설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울산 울주 지역에도 보면 화재 이후에 벌목을 하고 하는 과정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길을 다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계속 유지될지 산림을 식목을 하고 나서 그냥 다시 덮을 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울산시를 봤을 때 산림 산업에 대한 기본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다시피 산림 산업이 굉장히 경제성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연초에 사업 업무 보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탄소 중립화로 가는데 이 산림 산업이 경제림으로서 효과도 있지만 또 탄소 중립화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계획이나 좀 마스터 플랜을 좀 이제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울산의 어떤 그 산림에 대한 기본 어떤 자료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 자료나 뭐 식목뿐만 아니고 뭐 사유림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다 올려놓고 하나의 어떤 그 작은 산업이 아니고 메인 산업으로 좀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녹지공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타당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산림 계획에 대해서는 산림 기본 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또 짜가지고 구군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그 산림의 거의 70% 이상이 사유림이다 보니까 실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동의 아니면은 매입을 해가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90년도 초, 200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임도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임도망을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산수 동의를 받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걸 기피해 버리니까 동의를 아무도 안 해주니까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니까 적극적인 설득과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임도 개설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금로가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현직 여건이 가능하다면은 존치시켜서 그게 다음에는 우리 산림 임업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이 산림산업 관련된 예산 나중에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겠지만 지난 예. 한 5년 동안 그 산림산업에 관련된 예산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한번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 지금 당장 그냥 수치적으로 이거 1% 안 되죠? 한 0.5% 됩니까? 산림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우리 울산에 말씀하시는 예. 지금 제가 이게 뭐 정확하게 다는 기억이 안 되지만은요. 그냥 1년에 우리 시비로 내려가는 게 80억 정도 올해 예산으로요. 한 8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구군하고 다 합하면은 한 거의 뭐 150억 이상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런 것들 다 이 종합을 해보면은 거의 한 20% 가까이는 산림 사업에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지 이제 우리 녹지공원과 예산 중에서 약 한 20% 이상은 산림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고 거기는 아마 재선충 방제나 이런 비용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산림을 가꾸고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림 관련된 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면적이면 과 정도까지 와도 충분히 거기에 관련된 어떤 부가가치도 만들어내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울산시는 계속 그 주력 산업에만 매달려가지고 예산을 걷다 퍼붓고 있어요. 전환하고 지금 이게 뭐 대전환 시기라고 아무리 떠도 이야기를 해도 정책 전환이 하나도 안 보이는 부분이 또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계기로 아마 중앙정부도 아마 그 법 체계나 이런 걸 좀 정비를 할 그 어떤 생각이나 의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참에 요구를 하고요. 지자체에서 사유림 같은 경우 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시에다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관련된 뭐 부서를 만들고 부서가 만들어져야 예산이 모일 거 아닙니까? 조직과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녹지정원국에서 강력하게 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조직 개편할 때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고민을 했겠지만 얼마나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앞으로 저 의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모자랐는 데에서도 깊이 반성하면서 또 중앙정부에서 대처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면서 또 일에 대한 강도도 좀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문. 뭐 어떤 일이든 계기가 있습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지금 뭐 사실 늦은 감이 없는 사실 만시지탄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내외에서 동시에 이걸 요청하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게 일을 도모하기가 굉장히 좋고 또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요구를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여건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 시민들의 편익을 늘려가고 또 이게 휴양림으로서의 기능도 있고 경제적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공원, 뭐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생태정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뭔지 모르게 이게 핵심을 빼놓고 부가적인 거에 저는 집중하지 않나 이런 기능을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꼭 요청해서 관찰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인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 질문에 앞서서 지난 우리 행감 때 이야기됐던 산림 분야 수의계약 문제 경쟁 체제로 바꾸겠다고 그때 이야기가 됐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재선충 관련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울주구는 워낙 좀 극심한 지역이 돼서 그대로 지금 책임 담당 구역제를 시행을 하고 나머지 구구는 대부분이 다 경쟁 입찰로 전환을 해갔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경쟁 입찰을 하고 나면은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걸 좀 일부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뒤에 이건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시장 경제 사회에서 경쟁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행정 지도라든지 행정 방법을 강구해서 줄여나가는 거로 이렇게 해주시고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화물산 화물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게 몇 년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원래는 용역 설계 용역인 정도인데 사업비가 몇 년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화물공원은 지금 발표를 하고 조성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은요, 변경을 하겠습니다만은 실시 계획과 이루어지고 나면은 약 한 5년의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7년 정도에서 아마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업은 2027년도에 이렇게 종료되는 걸로 보고 있고 예. 그런 것 같으면 총 사업비는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끝까지는 안 나왔는데 총 사업비는 지금 한 예상하는 게 800억 정도. 800억 정도. 예. 재정이 이렇게 울산시가 이 정도 이렇게 그 녹지 부서에 이렇게 공원 조성비로 이렇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준비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린벨트 관리 계획이 이게 변경이 쉽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게 평수가 32만 5천 평이 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큰 평수인데 이게 요 위치하는 거 보니까네 산 139번지 1원이 그 옛날 우리 그 성안 같으면 그 송골새 그 주변 그 뒤로 뒷산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올라가시면서 경찰청 뒤편으로 있는 그 전체 산이 화물공원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우리 저희들 어릴 때는 그걸 송골공원이라고 했는데 송골골짜기라고 했는데 그 지역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이 그린벨트가 그 지금 관리 계획 변경을 한다면 지금 자생하고 있는 나무라든지 소나무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건 어쩌려고 기존에 있는 숲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예, 가용지가 있는 농경지나 네네. 지금 산림 중에서도 산림 그 숲이 나무가 자라지 않는 네네. 나대지 상태로 있는 땅들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는 건드리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보존해 나가는 게 가장 저는 예, 좋다 생각하거든요. 함부로 베어내든지 이식한다든지 이런 보다는 살려가면서 설계가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가정원 자연주의 정원 기반 조성과 관련된 분 이건 어디에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네. 여기 지금 계획이 원래는 예산이 지금 이게 굉장히 큰데 19가 아닙니까, 그죠? 민자까지 했어. 민자까지 합해가 네네. 19억인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사회공헌 참여 기업을 유치를 한 110억, 11억 정도로 하겠다 네. 하는데 이 참여 의향을 밝힌 이런 울산에 이런 기업들 좀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경남은행하고 네네. 계약을 체결해서
경남원에 네, 애초에 그 부분이 이제 백리대수 관련한 사업비 부분을 상가 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10억이 확보가 돼 있고요. 10억이 확보됐습니까? 네네, 확보가 돼 있고 이제 1억 부분도 작년도 저희 실무진하고 해서 제가 추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경남원이 다 부담하는 네네, 거예요? 11억에 대해서는 경남원이 전체 부담하는 겁니다. 아, 이렇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이 정도 확보된 것 같으면 설계를 지금 끝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설계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네덜란드 저 피트 우돌프라는 자연주의 작가 부분에서 설계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하고 업무 분담 영역이 저희가 이제 기반 조성 부분을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피트 우돌프하고 바토호스가 하는 식재 부분만 이제 그 친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기반 조성 작업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올해 안에 식재 작업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로 해서 지금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공원인데 태양 대공원 내에서는 우리 서구의 그 자연주의 정원을 갖고 오는 건데 기대가 큽니다. 우리 이거가 들어오면서 우리 그 국화 이런 게 심어놓은 게 있잖아, 그죠? 네. 그 주변에 이거는 다 살리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근데 기존에 있던 데는 저희 이제 기존 자원 재활용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남구하고 협의를 해서 남구 둔치 내에 식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해서 상호 이식 작업이 완료돼서 아마 가을에 꽃을 볼 수 있도록 아마 그까지 가능할 겁니다. 여하튼 원래 사업 기간을 끝내고 나면 울산 전체에 이렇게 멋진 이런 새로운 공원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차질 없이 준비를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새로운 볼거리가 또 생기고 또 우리 의미 있는 울산의 그 시범적인 사업인데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잘 해주실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국가정원 내부 동선 무장의 전기 관람차 제작 구매합니다. 그죠? 네, 그죠? 네. 이거는 이 동선을 우리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하길래 이 3억이라는 들이가 두 대를 그 전기차를 해서 관람차입니까 이게? 그죠? 네. 관람차를 이렇게 하면 뭐 주민들을 이렇게 그 요금을 받고 태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타고 싶으면 타는 셔틀버스형으로 운영하는 뭐 지금 나중에 저희가 하기를 위해서 이제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이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기존에 이제 도보 이용 말고 이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은 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셔틀형으로 운영할 기는 요금을 안 받고 요금을 받고 운영할 받고 계획입니다. 운영합니까? 네, 나중에 받고. 조례 개정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네, 전체 계획안을 잡아서 운영하는 거는 그 실제 저희가 도입하게 된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우리 전체 우리 진행 계획에도 나름대로 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역설이 됐지만은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우리가 그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해서 이제 용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했을 때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추진을 하면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부분도 제한이 필요하다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안의 일부분으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어차피 저희가 사례 조사를 해도 유료화는 불가피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또 수익을 또 거기 합당한 운영에 필요한 수익 정도는 그 자체 내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공원 내에 이렇게 그 전기차가 이렇게 생기면 교행이 가능하는 도로를 만드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 공원 내에 그 무장의 전기차가 당긴다 해가지고 도로가 더 넓어지면 공원 면적이 축소되고 이런 건 안 됩니까? 지금 그 내부 동선 교통 체계 그 노선의 어떤 그 순위 부분을 정해서 그런 이제 저희가 지금 정립을 해야 될 부분들이 차량이 가야 될 부분들, 근데 차량하고 보행자가 같이 가야 될 부분들, 그다음 보행자 전용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지금 정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립을 해서 보행자나 또는 이용자의 서로 간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나름의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그 라인은 나온다고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지만은 작년도에 신교통수단 부분을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 정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라인을 갖고 필요하다면은 부분 정비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손정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손정학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지금 무장의 전기관람차 질인데요. 혹시 전기관람차에 이름은 지으셨습니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이제 절차 부분들이 운영을 하려면 이제 조례도 사실은 이제 별도로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 해도 실제 운영까지는 이제 법률적인 절차 기간만 거쳐도 이제 8월은 지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차량 부분은 지금 이제 선진 사례 견학하고 이제 케이스 스터디해서 어느 부분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아직까지 이제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예산이 되면은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저번 주에 우리 실무진에서 또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원 자체가 이제 무장애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통 여건도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차량으로 구매를 하려고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꾸준히 요구했었고 또 저희 주민들의 요구도 많은데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단벌레, 예. 그 비단벌레가 현존하는 곤충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곤충이더라고요. 저희 나라에 서식하는. 그리고 이제 비단벌레 날개로 신라시대에서 각종 장신구나 생활에 이용됐다 해서 그 이름을 가져왔는데 경주에 가면 비단벌레를 탔다든가 또는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방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름도 좀 멋지게 지으시고 국가정원에 좀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휠체어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20인승 부분이 근데 여기서 되게 이용이 활성화되거나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좀 한 10인승 이렇게 소규모의 차량은 뭐 계획하지 않으시는지요? 지금 저희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용 형태를 봤을 때 큰 차 2대가 필요할까 하는 부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그런 차량, 한 대는 실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맞지 않을까, 수요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검토는 현 단계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 의원은 말씀하셨지만은 큰 차를 계속 빈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또 이제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한 게 이제 저희 정원에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는 부분은 곡히 전체 차량을 20인승 이상을 할 필요는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주민들의 기대는 되게 많거든요. 기대가 되게 많아서 지금 현재 사시는 주민들도 차량이 있으면 내가 차를 타고 대숲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타보겠다 이렇게 해서 기대가 되게 많습니다. 준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아쉬운 건 9월이 돼야지 이게 운영이 되네요, 그죠? 네, 지금 실제 뭐 법령적으로 조례 자체도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 이제 구입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그 구입도 해봐야 한 달 전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사실 전기적인 기반도 다시 이제 충전 시설도 완비를 해야 되고 먼저 부분적으로 선형 부분들 또 성차하는데 그 부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시설 이렇게 보면 기간적으로 좀 불가피한 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사실 국가정원이 그늘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좀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뭐 아쉽지만 늦게라도 올해는 관람차가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장윤호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정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고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수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고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 가치가 높은 수목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수와 노고수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보호수 및 노고수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추진에 대해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호수 지정 신청 및 관계 공무원과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고수 지정 절차 및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보호수 등을 알 수 있는 표지판 설치와 관리를 위한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노고수 지정 목적에 미달되거나 소멸될 경우 노고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호수와 노고수는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문화재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 몇백 년의 역사와 세월이 담겨 있는 소중한 재산인 만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리 유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수와 그 밖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내용으로서 보호수 등의 관리와 지정 해제에 관련된 조례의 제정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고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호 가치가 높은 수목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수와 노고수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녹지공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 나무를 사랑하시는 안수일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는데요. 그 대표로 해주신 점에 감사해드리고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호수와 노고수에 대한 실태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태 조사가 매년 얼마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는 구군에서 필요에 의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도 각 3개월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호수는 관내 63번이 있고 노고수는 207번이 있습니다. 도합 한 270번에 대한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관리 대상들이 현재 뭐 지주면 지주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일부 시민들에서 임의로 훼손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자원의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이 위반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로 집행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점이 있지만 보호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부지도 매입을 해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주분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이제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있고 한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아까 저 실태조사 돼 있는 종 중에 예. 개수 중에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한 비율이 몇 프로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20, 30%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거의 예. 뭐 한 70%, 60% 정도는 사유지로. 그 속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미 훼손이 되는 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기존의 관리 지금 그 등록된 것만 보기에도 바쁘다 보니까 구군의 업무가 새로운 보호수나 노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그 발굴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렇지는 네. 않고요. 저희들이 보고 노구수나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충분히 추가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드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과장 우리 안부위원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넘어가는 그 나무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조례를 통해서 체계화시킨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과장님, 우리 두세 우리 구량이 있죠, 그죠?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보호수입니다. 보호수입니까? 예. 근데 이게 내가 우리 검토 보니까네 이게 울주군에 그게 없는 거로 돼 있어요, 이게. 울주군이 36번이 있는데요. 예. 36번인데 예. 이게 보호수 은행나무는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니까 우리 검토 우리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보면 이게는 지정된 게 있는 게 중구에 뭘 지정해놨고 은행나무를 울주군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중구에도 나무가 있고요. 중구에 있다니까. 예, 중구에도 태화동에 있고요. 옛날 오래된. 예. 그 두서 구량에 있는 은행나무는 태풍 매미 때 많이 부러졌습니다. 제가 그 뒤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보호수로 제가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가 너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옛날부터 이렇게 울주군에서도 관리를 해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보호수로 지정되고 노구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모인데 한번 어찌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호수로 이렇게 지정되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식성에 대해 가지고 관찰을 하고, 그죠? 생육 상태 불량하면 주사라든지 뭐 이렇게 처방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노고스 보호수가 이렇게 개발에 자꾸 점점점 밀려나다 보니까네 이게 나무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아마 중구 지역 내에도 재개발을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동네에 보았던 그런 나무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나무를 처음 다 이게 이식하지도 않고 그냥 베어버리는 게 막 일상적인 개발 행태라 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기적인 실태를 좀 파악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손정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에 울산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우리 안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식생도 하나의 우리의 울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실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노고수에 관련된 보호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일련의 자료들, 그러니까 위치, 또 그 노고수나 보호수에 얽혀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우리의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어떤 그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남 알프스에서 그냥 스토리텔링을 하나 입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배, 6배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노고수 이야기에도 이야기를 찾아서 울산의 어떤 그 역사성도 반영을 하고 정체성도 반영이 되는 그런 어떤 찾아갈 수 있는 그것도 꽤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보호수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보존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식을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좀 더 유전자 정식.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걸 하고 계세요?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 말씀 듣고 정신이 못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유전자 정식에 지금 수목원이 있으니까 수목원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통해서 유전자 정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례를 계기로 실태 조사에서 그치지 마시고 보호해야 될 가치, 예를 들면 우리 그 울산 동백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나 그 수목원하고 좀 연결을 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안수일 의원님이 제안했던 이 조례안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울산의 어떤 생태와 역사성과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좋은 어떤 그 체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혜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고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50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남 시민건강과장입니다. 조은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황보정숙 식의학안전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총액 및 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주요 증감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시민건강과 소관 사업입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비입니다. LH와 부지 매매 계약에 따라 2022년 2회차 중도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거점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울산의료원 건립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은 보건소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 8,6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 질환이 1,110개로 확대됨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00명에 대한 인건비 단가 1.4%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마음안심버스 구입 지원은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등을 위한 차량 구입 개조 비용으로 7월부터 중구보건소의 운영 예정이며 전액 국비 지원금으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과 소관입니다. 351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비 부담률이 50%에서 10% 증가한 60%로 변경되어 9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2021년 11월 말부터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전원 및 응급 이송 지원 등에 대한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9,200만 원과 구군보건소의 재택치료 업무 담당 간호 인력 추가 배치를 위한 재택치료 간호 인력 지원 3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5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 안전과 소관입니다. 358쪽입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총 7개소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59쪽 권역 외상센터 운영 지원은 외상 전담 전문의 일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신규사업, 주요 증감 사업은 검토 보고서 27에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5억 3,600만 원, 마음 안심버스 구입 지원 1억 1,700만 원 신규 편성, 그리고 감염병 관리과 소관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 운영 25억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3억 4,2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와 시기역 안전과 소관 건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8,700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에게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일 그 오미크론은 확산세가 너무 이렇게 가팔라서 그 정부의 예상을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종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해제한다는 말씀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저희가 다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좀 시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오미크론이 사실은 뭐 확인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비과학적 이야기들 그런 걸로 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현장에서 뭐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공하시면서 조금 거기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이런 그 루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단속을 좀 해주시고 나름대로 또 정제된 어떤 그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걸 좀 담아서 시민들한테 좀 불안을 좀 불식시켜주는 그런 의견이 같이 병행이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이번 추경이 당초 예산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는데 주된 관심사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예측이 좀 가능해야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 활동도 그렇고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SNS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끝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그 국장님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가장 많은 정보도 접하시고 전문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를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느 시점에 정점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마스크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지금 알고 계신 부분만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관심사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있고 우선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이제 요 기준이 어제 기준입니다만은 지금 아마 확진자는 당분간 그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임시선별검사소가 우리가 한 15,000건 정도 검사하던 게 절반 정도로 지금 줄어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병의원이 우리가 한 138개 정도 병의원에서 이제 의사가 하는 신속항원 검사, 전문가용 RAT 검사는 바로 확진자로 그냥 판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 반 정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또 임시선별검사소나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게 되면은 최소한 뭐 시간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몇 시간 줄을 서야 되는 이런 불편이 이제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이 증가세가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은 보니까 23일을 정점으로 아마 23일에 아마 정점 도달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23일을 정점이 도달되면 도달돼서 바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프가 꺾어지느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이어지다가 아마 다음 달 4월 첫 주 정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줄어들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시 입장을 보면
우리가 보통 한 70% 뭐 이렇게 전체 이제 인구 중에 뭐 접종을 받거나 뭐 감염이 되거나 해서 항체가 형성돼 버리면은 뭐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3차 접종까지 다 마친 이제 우리 시민이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약. 거기에다가 이미 확진이 됐던 사람들이 한 15만 명, 일 더하면 85만 명 정도가 접종 완료자이거나 이미 확진이 됐거나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그러면 이 85만 명이라면 우리가 70.8% 됩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이미 70%를 넘었다라고 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어떤 기본 요건은 지금 울산이 충족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치사율이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데, 이게 지금 어제 기준으로 0.14% 정도 되거든요, 치사율이. 그런데 이 치사율이라는 게 우리가 60세 이상 이제 고령자들만 또 따졌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 비율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고, 60세 이하로 보면은 치사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0. 일반 독감은 몇 프로죠? 일반 독감은 0.0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치명률이 이제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의 걸릴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예상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매일 이게 언급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1급 감염병원으로 지금 이게 분류가 돼 있다가 보니까 지금 대응 체계라든지 모든 게 지금 힘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2급으로 하향을 할 거냐, 지금 인플루엔자가 4급이니까 그럼 4급에 가는 게 이제 저희들은 안 받겠나라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전국 보건소장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중앙에다가 이제 4급 감염병원으로 분류를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아마 정부에서 이거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언제까지 1급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점에 거의 도달돼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울산시가 또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정점까지 가서 정점이 좀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병상 문제인데, 전체 병상 가동률은 우리가 지금 40% 정도 채 안 되는데 중증 병상이 지금 한 80% 지금 차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유가 한 20% 정도 여유가 있는데, 나머지 병상들은 지금 여유가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여유가 많고 단지 중증이 문제입니다. 중증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뭐 중앙에서 이제 중환자실을 더 만드는 거는 간단하게 그냥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용이 들어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대학교 병원에 추가로 더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중수본하고 협의를 해서 뭐 조만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어쩌면 중앙 정부에서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늘 하는 이야기, 예측을 해야 그게 따르는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중앙 정부가 18일 날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 같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지금 그 팬데믹 관련해서 좀 이렇게 예산이든 어떤 자원이 집중돼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겪으면서 요거는 마지막에 이야기해주고 소회, 이게 지금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려체계도 될 겁니다. 미흡한 게 있었어. 이게 좀 있었더라면 좀 더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즉시 대응이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도 이거는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는데 후보들이 각자 공약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제가 보니까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하셨고 또 제2울산대학교 건립을 또 공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울산의대의 정상화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주무국에서 물론 바쁘시지만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지금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 수건 사업들을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현재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예산이나 이런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인력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인력이라는 것도 이거는 단시간에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이제 18일부터 시본청의 직원들을 지금 구군보건소에다가 이제 지원을 내려보내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원 건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그 정상적으로 지금 부지도 확정이 돼 있고 모든 게 지금 우리 시는 지금 단계에 따른 이제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타당성 이제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우리 현장에 방문도 하셨고 그 위원들이 KDI 연구원 두 분하고 일반 외부 위원 3명하고 해서 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하고 했습니다만은 좀 희망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 정신이 지금 울산 같은 이런 도시에 의료원 하나 하겠다는 그걸 어떤 비용 문제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절차에 따라서 쭉 정상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제2울산대 병원을 이제 이 상급 종합병원을 하나 더 하겠다라는 이제 그 공약, 그 다음에 당선자가 이제 울산에 와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아주 깊이 지금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본 결과는 우선 울산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사립대학의 민간병원인데 제2가 되든 제3이 되든 병원을 짓겠다라는 걸 공약을 하든 뭘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는 이야기거든요. 공공병원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면 되는 거지만 이건 민간병원이고 사립대학의 문제인 건데, 그럼 사립대학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학교가 결정할 문제들이고 이런 건데, 울대 입장은 현재 보니까 이게 그냥 아이디어 수준 정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그것도 없고 아이디어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은 병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게 이렇게 과유불급이라 해서 적정한 선이 있는데, 지금 말씀 속의 핵심은 결국은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죠? 보건의료 인력이라는 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그런 기반들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2울산대학교 병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취할 거는 뭐냐면 울산대 의대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과 같이 울산 의대가 성장하고 울산 또 시민들한테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울산시가 좀 준비를 하셔서 적절한 제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금 보충드리면은 지금 의대가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문제, 그거는 3월 달까지 진행된 사항이
교육부가 이제 시정명령을 했고요. 그러니까 비인가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게 이제 비인가 교육 시설이니까 교육부에서 인가하지 않은 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니 인가 시설에서 교육을 해라 이제 시정명령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하라. 그래서 울산대학교가 2회에 걸쳐 이행계획서를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울산대학교 입장은 2024년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교사도 없고 그다음 교원도 없고 교수를 포함해서 이게 당장 그냥 이게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면 그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제 교수도 이제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다 내려오겠다라는 게 지금 울산대학교 입장입니다. 예. 예, 장현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직원들께서는 지금 2년째 이렇게 힘들게 버텨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미크론이 종식돼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회복이 되는 걸 바라면서 딱 저는 한 두 가지만 딱 질문할게요.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를 지금 지원합니다. 이건 어느 국가에도 다 해야 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인데, 그죠? 시민건강과장님, 예, 우리 1년에 그 예산이 2천만 원 같으면 큰 돈이 아니에요. 예. 이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외국인 그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을 우리가 치유가 가능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 사업으로 여기 2천만 원 국 시비 매칭으로 있고 이 외에 네네. 시비 사업이 또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시민 시비로만 구성된 사업이 또 1천만 원이 아니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순수하게 인도적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있단 말입니까? 예. 1,200만 원이 됩니다. 종합해서. 그래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은 네. 작년에 여기 이제 국비 사업 1,000만 원이었는데 원래 이제 1,000만 원이 확충이 되어 가지고서 이제 2천만 원이 돼서 추가로 되는 겁니다. 그 지금 매칭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총 원래 이제 2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 사업인데 네. 이제 파라메이드 병원하고 네네. 이제 협약을 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본 예산에 보면은 저 12사업이 또 별도 1억 원이 있습니다. 1억 원이. 1억 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네네. 그럼 이 돈 이하고 하면 울산에 있는 1억 2천만 원. 예. 1억 2천이네, 그죠? 네네. 순수하게 외국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1억 2천이다, 그죠? 네네. 뭐 선진국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도 의료 체제를 갖춰 있고 우리 관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그죠? 의료 보험이 없는 그 환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분들을 돕기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진료비에 너무 인색하지 않도록 그래서 돌아가셔도 우리 한국이 있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울산 의료원 관련 장윤호 위원장 잠시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네 예산을 그 1억을 지금 하는 거는 이건 추경을 지금 10억을 요청했네, 그죠? 예. 요청했는데 이 비용은 예타가 지금 정리가 됐는 겁니까? 이러면 지금 울산 국비가 내려다 하는 이야기는 중앙정부에서 예타가 어느 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많이 이 문제 가지고 해결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작년에 예타 면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다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당성 재조사 사업이 선정된 이유가 저희들 국비 10억 이 설계비를 받게 됨으로써 다당성 재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올 1월에 이 우리 사업 계획서 제출한 것이 기재부로 넘어가서 지난달에 저희 울산의 KDA에서 우리 현장 조사까지 나온 상황으로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니 그 이제 울산 의료원은 설립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된다느냐 이 뜻을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게? 저희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중간중간이 또 협의 요청 온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또 제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적부터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우리 의원들이 어려운 점은 많으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가장 우리가 공공의료원이 그 예타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그죠? 예타 문제만 이게 막 면제가 되든 통과가 되든 어떠한 이든 그래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병원 내의 의료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방 협진을 저희들이 의원들이 지금 그림없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의원님 누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다당성 제조사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되면 네네. 내년부터는 또 저희들 이제 도시계획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결할 때 이제 병과가 들어가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양심을 걸고 예? 그 문제를 이렇게 협진할 수 있는 한방 협진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교육인데. 예,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 합니까? 추경 예산이 오히려 삭감하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네. 이제 연도별로 이 청소년 이 산모가 줄어드는 추세가 줄어들고 돼요. 있다. 예. 그건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반가운 이야기인데. 저희들 이제 뭐 신고 들어오면은 바우처로 해서 네네. 120만 원씩 이렇게 또 카드를 주고 하는데 줄어든다는 게 반가운 이야기인데 연간 이렇게 9억이나 큰 돈이 갑자기 팍 줄어드니까네 깜짝 놀라서요. 그만큼 줄어드는 건 아닌데. 그 9억이 아니네. 예. 90만 원이 90만 원이네. 예. 예, 원래 이제 9명으로 잡았습니다. 900만 원 잘못했네. 예. 큰 돈은 아니었네 그럼 그죠? 9명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작년에 3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 됐고. 하여튼 청소년 이런 산모들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사회인데 그러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이 있더라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그죠? 출산하고 귀중한 생명이 잘 할 수 태어날 수 있도록 있도록 정성 들여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손정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좀 이래 우리 시민들 일상생활에 이래 보면은 이 건강을 많이 또 이래 중시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요즘 보면은 또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그 선별소 그 보면은 시민들이 막 옷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노. 그리고 그 또한 종사자들 그 노천에서 얼마나 또 고생하는 거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 너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줄 서고 있는 것도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 종사자들도 그 추운데 참 고생하고 그런 데는 아마 조금 줄 안 서고 좀 선별소를 좀 많이 또 이래 또 설치해서 좀 그런 저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없는지 우리 감염병 우리 관리과장님 거기에 대한 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3T로 해서 그 역학조사를 심층 역학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선별검사소에 이제 검사를 하시게끔 하는데 지금은 일반 의료 체계로 바뀌면서 일반 우리 그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에가 동네 병의원에서도 선별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3월 14일 이후부터. 그래서 가까운 데 가셔서 검사를 하면 거기에서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선별 검사소에 지금 그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좀 축소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금 체계 변환의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선별 진료소를 확대할 수는 없고 선별소를 안 가고 일반 대형의료원에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일반 시민들 홍보도 또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네네 지금 저희가 14,000명 정도가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서 44.5%가 지금 일반 병원에서 검사해서 확진자로 저희한테 보고된 인원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일반 시민들은 선별검사소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지만 가까운 병원에서도 지금 검사를 해서 확진자로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지금 방송도 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해서 거기서 지금 한 반 정도는 확진이 되어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되고 있습니다. 3월 14일부터 이제 조금 개선이 됐네, 그죠? 그래요. 그럼 다음 우리 우리 시기학 우리 안정 과장님,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밖에 외식업하는 요식업하는 사람들 늘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업하는데 늘 이래 많은 지장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방역 안심식당 지정 운영 사업을 하고 펼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방역 안심 식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감염원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덜어먹는 기구라든가 뭐 위생수저라든가 집게, 뭐 개인용 접시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1인당 꾸러미로 만들어서 한 14만 원 정도 금액대로 방역 안심식당을 지정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한 205개소 정도를 신규로 지정을 할 예정이고요. 지정이 되면 요 방역 꾸러미를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역 안심 식당에는 방역 안심 식당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이용하시는 외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찾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한 번씩 하는겨? 점검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물론 자발적으로 우리 주인들이 해야 되지만은 네. 방역 예방 수칙을 철저히 또 이래 주인들이 또 종업원들이 또 이래 준수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좀 이래 교육도 필요하고. 네. 사실 식당에 가 보면은 종사자들 특히 우리가 마스크를 필히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도 그런 거를 좀 많은 또 이래 지도 점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갈 때마다. 저희가 구군별로 매주 주 1회 이상씩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역 안심 식당으로 지정할 때에도 울산시 같은 경우는 7개의 요소를 더 부여를 해서 뭐 종업원들은 마스크라든가 뭐 이격거리 유지라든가 해갖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울산대학병원의 건역외상센터 네네. 금년에 1차 추경에 또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정액 사유가 뭡니까? 예, 저희가 권역외상 8,700만 원 정액됐네. 네네. 권역외상센터에 저희가 전문의가 13명입니다. 작년에는 12명이 근무를 하다가 1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정액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정액? 예. 그리고 요즘 건역외상센터의 닥터카 운영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 되노? 예, 저희가 닥터카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이송 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 좀 미미하긴 합니다. 한 6건 정도 이송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지금 긴급하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권역외상센터로 빠르게 이송하는 게 이 예후에도 좋은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S-오일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S-오일에서 현재도 1억을 지원을 하고요. 시에서는 병원에서 8천만 원 자부담을 하면서 시에서는 2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우리 저 시민건강국장님, 뭐 요즘 또 저 코로나가 오미크론을 인해 가지고 주변에 시민들에게 많은 또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강도는 좀 대기 좀 뭐 감기 수준이다 그렇게들 뭐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변의 시민들에게 조금 이게 빨리 이 종식돼야 될 텐데 아무튼 그 시민들의 그 일상생활이 빨리 좀 되도록 우리 국장님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양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 운영 부분은 이미 다 사용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에덴밸리인데요. 에덴밸리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작년부터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3개월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는 지금 2번째 지금 맡았고 울산이 하고 나면은 부산이 3개월, 부산이 하고 나면 경상남도가 3개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번째 이제 3개월을 4월 말까지 울산이 이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고 다 국비입니다. 그는 국비 100%이기 때문에 예,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 생활치료센터에 보내진 시민들에 대한 항의를 제가 작년에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하시는 말씀이 격리시설이 아니냐, 치료시설이 아니다. 우리를 넣어놓고 마지막에 나올 때 음성인지 양성인지 검사만 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무슨 치료를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가졌거든요. 실제로 이게 생활치료센터가 맞았는지요? 생활보호센터나 생활격리센터 이 말이 안 맞았는지. 지금 이제 그게 약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처음에도 우리도 뭐 헷갈렸으니까. 우선 이제 생활치료센터는 우리가 이제 토요코인 호텔이 지금 시내에 있고 그다음에 양산 에덴밸리 이제 2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재택 치료를 할 입장이 아닌 분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저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경증이라 하더라도 집안에 같이 공동격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가는데 이게 왜 생활치료 그냥 뭐 우선 격리시설이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닌 게 거기는 의료진들이 다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24시간 뭐 행정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있고 CCTV를 보고 또 아니면은 콜 전화를 해서 또 뭐 필요에 따른 회진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료 제공이 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 이거는 그냥 격리시설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고 의사가 있는 뭐 임시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저희는 치료시설로 생각을 했는데 시민분들은 격리시설로 받아들이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퇴소하실 때 이제 검사를 안 하는 부분은 그 이제 우리 지침이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퇴소 때 검사를 해보니 이제 예를 들면 바이러스 찌꺼기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실제로 전파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뭐 건강국이 2년간 어떤 고생을 했는지 너무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웠지만 이제 뭐 거의 저희가 코로나를 끝내고 일상회복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쯤은 한번 돌아보면서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소통에 조금 더 정성을 들였으면 하는 부분들을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장현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시설하고 뭐 격리 시설 이야기를 하셔서 앞서 저희가 이제 복지 여성국 관련해서 거기가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 요양 시설 사실 이게 좀 저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시는 분들이 격리가 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그 발생을 하게 되면. 근데 거기는 의료인들이 사실은 주간에는 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간에는 의료인들이 없어서 뭐 제가 이거 경험한 겁니다. 새벽 3시에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실태나 상황을 알고 계신지 일단 궁금하고, 지금 이 상황이 물론 뭐 병원이라고 이름 지정된 어떤 그런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장애인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주야간 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실태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커버를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선 난 확진자만 대상이 되고요. 입소 대상이. 그다음에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의료진이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24시간 의료진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병원입니다. 말 그대로. 아니 그거는 시민건강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근무를 그렇게 하게 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 여성국 같은 그 복지 쪽 그 보면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거든요. 주간 주야간 보호. 예. 네네. 그런 센터는 그런 게 없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거기에 그분들도 똑같이 노출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나 더 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각에 듣기로는 집단으로 격리만 시켜놨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실태를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뭐 좀 같은 국으로서 좀 서로 업무 보조를 하고 협조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르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우리 같은 국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복지국이니까 복지국 사무고. 이제 그런 시설에다가 우리 생활치료센터처럼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뭐 이런 분들을 24시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시설로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네. 우리가 지금 생활치료센터 2개 운영하는 것도 억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게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오늘 보니까 어제 60만 명 이런 정도의 어떤 확산세가 빠르니까 그 시설이라고 예외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정은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사각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영역이니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업무 관련 국에다가 한번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미흡한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추후에 거기도 어떤 방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시민건강국장님 일전에 그 호스피스 센터에서 그때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반영이 전혀 안 돼.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이제 예산 상황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좀 제외됐는데 그 부분은 그 예산실에서 지금 호스피스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비 예산으로 울산대학에 바로 가서 2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차량을 구입보다도 그분들이 임차료 정도를 생각해달라 해서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임차료 해봐도 1년에 이제 5월 한 4, 50이면은 1년에 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비 사업에 임차료 올리는 게 맞다라고 판정을 해서 저희들이 울산대학교가 또 의논을 해서 이건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국비 사업에 임차료만 500 올리기가 좀 그렇다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노력해서 원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그 시그야 안중과장님, 네. 그 최근에 우리 이게 마약류 의약품이라 그러나요? 네네. 프로포폴인가요? 뭐 그걸 네.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2020년도에 오남용 사례 그 처방전을 네.
그 정상적으로 불법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오남용한 사례가 뭐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있지?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그 사례가 지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남용 사례는 잠시만요.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그 모든 게 저는 그러니까 기초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울산은 그 선박들이 그 해외에서 선박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마약류나 또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마약류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치료 기관이 지금 2019년도에 지정 해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한빛 병원이 2019년도에 지정이 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지정이 새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인력 지금 그 회복 치료라고 해야 됩니까? 그 중독에서 치료하는 그 기관이 울산 지역에 새로 지정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은 저희가 마더스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더스 하고 계세요? 거기는 지정이 2016년에 지정이 돼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년에는 별도의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실태를 한번 확인하셔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청소년 관련된 그 약물 남용 관련돼서 지금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시민건강과 소속입니다. 청소년은 또요? 예, 앞에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남용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는 저희가 검찰에서 그 마약류를 회수를 하다가 하면은 저희가 폐기 처분 절차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사례가 이제 인수해서 폐기한 사례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90건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마약류 관련된 그 마약류 의약품이든 관련된 실태 조사, 만약에 거기에서 적발된 사례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환자 그 사범으로 단속된 사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물 오남용에 관련돼서 청소년이 뭐 이게 어떤 형태로 이거를 확인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거면 나중에 적발하고 나면 그게 확인 쪽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우리가 금연 치료를 위해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개괄적인 실태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 딱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 지금 우리 그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관내 울산에 마스크 제조 기업이 이제는 있죠. 지금 한 18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정확한 내가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그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업체하고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받아서 거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급량하고 뭐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급량? 우리가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구매. 네. 마스크 제조 현지 업체하고 구매량. 예, 장애부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